네, 이제 면접 대비 포인트, 제가 뭐 가성비 면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예, 한자가 좀 어렵나요? 그래도 필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읽으면 하시죠. 주경야독, 예, 패러디 버전입니다. 주필 야면, 낮에는 독서 실력 필기 공부하시고 밤에는 면접 준비하자. 끝. 뭐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늘 드리는데요. 그냥 평소에 그냥 하시던 대로 이게 공부라는 게 루틴이 한번 깨지면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음, 뭐 저녁 먹을 때쯤까지 예, 그 도서실에서 하시고 집에 와서 집밥 드시고 예, 집밥 드시면서 좀 쉬고 밤 한 8시, 9시부터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그냥 쓱 하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줌을 밤 9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와서 뭐라고 떠들 애들은 뭐라고 떠들 적들은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줌 하나 켜놓고 ASMR로 켜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어이 야 내가 쟤보다는 낫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겪어보시고 뭐 전국 어디에 계시던 간에 이렇게 좀 그 좀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그 스터디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도 많이 빠지게 되고요. 뭐 기관에서 뭐 알바나 도우미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준비 방법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최소한 좀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루틴은 좀 갖고 가시는 게 이제 면접 날에 가까워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방직 필기 잘 보셔서 지방직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좋으니까 지방직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시면 이제 국가직 면접도 좀 편하게 좀 밝은 얼굴로 뭐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일거양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얼마나 준비하면 좋겠는가? 저는 주필야면 기준으로 3주, 바짝 2주, 올인 1주, 뭐 이 정도로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거는 좀 나중 문제고요. 일단 정보값, 이런 걸 정리하고 준비하고, 경험 과제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답변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상황 과제들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되게 대표적인 거 몇 개, 저랑 실습했던 거 몇 가지 공부하는 신용은 좀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 하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은 좀 별개로 하고 그냥 말은 뭐 뭐라도 뭐 이긴 내가 하겠지 정도 하시는 분이거나 면접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뭐 굳이 말 그 자체를 하는 연습, 뭐 긴장을 좀 극복하는 연습 같은 거는 좀 감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정보값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뭐 확실하다 합격이 또 뭐 국가직 받고 지방직 안 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뭐 딴 거 할 게 없으시면 뭐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뭐 딴 게 대안이 있다면 아니면 좀 바람도 쐬시고 조금 릴렉스 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아직 애매하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뭐 필기는 합격은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은데 붙어도 커트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되시면 피라포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남들은 얘기하는데 왜 나 여기서부터 하면 나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건 착시 효과예요. 그죠?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 지방직에 목숨 걸었어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필기 끝난 다음에 뭐 경호달 5일, 7일 남습니다. 야, 몰라. 그냥 그냥 쌩까고 그냥 했다가 그냥 이때 몰아서 몰빵해서 그냥 하고 갈래. 싫어합니다. 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는 멘탈이 버텨주면 돼요. 단 이거 하실 때는 뭐 제가 비추라고 쓰긴 했으나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면접 신경 끄셔야 돼요. 완전히 끄시고 예, 끄시고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뭐 낫다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과 관점과 여건과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국가직만 그냥 몰빵하려 하다 보니까 지방직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냥 국가직만 준비할래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스터디 얘기, 멘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생 중에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직은 좀 많이 해요. 뒤에 시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친목도 뭐도 좀 하고 뭐 그러면 면접 준비하면 좀 즐겁기도 하고 뭐 필기할 것도 없으니 뭐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도리어 별로 필요 없는데 도리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국가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제 수강생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는 대면 스터디가 있고 화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가직만 보시는 분들은 뭐 지역에서 대면으로
하시긴 하는데 우리인 경우에는 뭐 그렇더라도 매일 보면 그 시간 아까워요.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말 연습하는 거 뭐 자기 돌아가면서 모의 면접하는데 뭐 내가 한 10분, 20분 이렇게 해봤다. 근데 그걸 위해서 왔다 갔다 막 서너 시간 쓰고 이러는 건 가성비가 참 안 나오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얼굴 보고 하니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그런 실감도 좀 있고 뭔가 준비하는 어떤 약간 뿌듯함 이런 것도 괜히 있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정신적인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밤에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뭐 두 번은 뭐 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병행하는 것도 스타드원들끼리 좀 상의하셔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면접 스터디는 뭘 공부하려고 같이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면접을 생각하고 모의 면접 이 핵심이거든요. 한번 질문 받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떠들 수 있는지 준비된 거. 근데 내가 준비를 해야 떠들 게 있잖아요. 준비를 안 했는데 떠들 게 없으면 어버버버 하는데 어버버버 하는 걸 말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지 말할 게 없는 거지. 알죠? 말을 진짜 못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은 1%도 안 돼요. 이게 말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아는데 그런 걸 평가하는 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필요한 얘기를 그냥 적절하게 어버버 하시면서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화상 스터디를 좀 기본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역에서 뭐 찾기도 좀 어려우시고 그러면 그죠? 지난해였나? 7급이긴 했는데 삼척에 계신 분이랑 저기 거제에 계신 분이랑 제주도에 계신 분이랑 같이 스터디 뭐 why not?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때 만나서. 예, 그때 그 거제에 계신 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잘했어요. 예, 모의 면접 때 한번 오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 그때 혼자, 뭐, 사람도 없고요. 저는 여기에, 뭐, 예, 거제 바닷가가 보여요? 네. 저 건너편에 조선소도 보여요. 아, 진짜? 그래서,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 하기 나름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는 핵심은 경험 과제는 어느 정도 일단 아까 보셨죠. 본인이 뭐 희망 업무 관심 부처에 좀 뭔가 좀 자랑할 것 좀 대충 초안이라도 나중에 업그레이드는 하시겠지만 뭔가 좀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 뒤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하겠다는 게 좀 구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나자마자 뭐부터 할까요? 이러면 뭐 서로 아나요? 뭐 서로 모르는 거지? 모르는 사람 모였다고 뭐 잘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제가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경험 과제를 하니까요.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실습을 같이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모의 면접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정보를 서로 나눌 건 없어요. 그냥 모의 면접하면서 코멘트 해주는 건데 나중에 제가 질문 평가지라고 교재에도 있고 예. 제가 따로 공개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10회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지 다 적어드렸거든요. 평가지처럼 체크하시라고 그거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내가 말은 멀쩡하게 하는구나. 그죠? 뭐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뭐 다들 버벅거리네. 뭐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정도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직렬별 스터디는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무직이나 검찰 뭐 이런 쪽 분들은 뭐 자기네 직렬 분들끼리 하시는 걸 선호하는 격이는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좋다고 생각은 해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뭐 이 그냥 그냥 통합으로 하는 스터디를 하시고 뭐 직렬별은 따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말씀드린 대로 직렬에 관련된 부분은 경험 과제에서 당연히 직렬이 다르니까 희망기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은 똑같다니까요. 특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직렬분들이 뭐 예컨대 관세직이면 관세라는 거 언제 들어보겠어요? 고용노동부면 뭐 그런 걸 언제 들어보겠냐고. 그렇게 얼추 들은 풍월들이 여러분들이 의외로 좋은 말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두루두루 관심도를 높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것도 혹시라도 전공 질문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대비하려면 스터디가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제 교재에 다 있어요. 예? 그 답은요? 여러분 다 공부하시는 거 기억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이거구나. 그냥 정보값을 묻는 거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았을 때. 이해했죠? 그 모든 아카이브는 제 교재 이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수강생이 많으시니까. 집적된 정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까지 8년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죠? 슥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야 되고 혹시 원래 달라지는 게 그래서 매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국가직 면접 기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풀 버전으로 다 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단 3년 전에 코로나 때는 아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카페도 열지가 않아서 가지는 못했을 뿐 과천했었을 때는 뭐 그때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관념적인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좀 되게 좀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다. 필압 이후에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 뭐 시간 뭐 만만대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할 건지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선 도대체 뭘 묻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예, 정원들을 뽑았는지의 히스토리를 충분히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잘 드린 거예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예, 약간 병행하다가 아니 그냥 국가직만 몰빵할래. 예, 지방직은 막 원래 마음도 싫었어. 신포도라는 그 이섭우화가 있죠. 네, 지방직도 괜찮아요. 예, 뭐 국가직도 괜찮은데 뭐 괜찮은 포지션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뿐. 그죠? 자,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준비는 뭐 제 강의 들으시면 이렇게 하긴 할 겁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게 후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를 보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본인이 계속 아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런 경험이 있네 이런 경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네 아 레포트 하나 생각하고도 아 이렇게 또 졸 관심 있는 척 할 수 있겠네 전공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부처를 만들 수도 있네 다 이게 사례들이 별별 사례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또 각각의 후기는 글자로만 여러분 보시겠지만 다 절박하게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는 되게 커요. 여러분 필기 때도 안 그랬습니까? 기출이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왔구나. 더럽게 나올 때, 쉽게 나올 때. 되게 그럼 자기 포지셔닝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이 정도 챕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 문제 버리고 가자.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세요. 저도 시험 꽤 본 사람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언론사 보면 3,000명 정도 시험 보고요. 대개 한 30명 정도를 뽑아요. 뭐 100대 1은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꽤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걸 다 잘 버리고 선정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면접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케이? 면접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1, 2차 병합 으로 보셨기 때문에 3차 시험이에요. 시험은 질문 평가 단위가 있고 평가 단위 일단 평가 측정 그죠? 예, 측정 툴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패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필기 때 다 느끼셨잖아요. 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비틀어서 낸다. 그 패턴을 빨리 학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면접 강사는 그 모든 걸 여러분 다 하실 수 없으니 그죠? 제가 딱 우선순위를 잡아드리는 거고 딱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무한대로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력 없으시면 무한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강사님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입으로 어떻게 다 얘기를 하나요? 제가 입으로 1시간 떠든 거 텍스트로 정리하면 A4지 한 장이면 돼요. 한 장 눈으로 보는 거 1분이면 봐요. 1분으로 눈으로 볼 거냐 60초간 떠드는 걸 들을 거냐. 오케이? 저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강의 들으시면 야 피튼 강의는 필요 없고 그냥 자료만 보면 돼. 맞는 말이에요. 이유는 그걸 아니까 자료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걸 쓰신 분들은 후기들은 제 강의를 듣고 하신 분들이 이기긴 하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연습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모의 문제도 해보시고 이런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 없으시면 요 단계까지만 좀 하셔도 중간은 간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조금 더 해보시면 더 좋겠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 또 이것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단계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레퍼런스 후기를 좀 많이 좀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면접 강사의 개취, 개인적 취향, 그죠? 무슨 관념, 뭐 국가 공무원에 대한 무슨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 저의 썰 이런 게 궁금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친목도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뭐 강사 잘하는 거 면접 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따박따박따박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게 빙산의 일각 표현이기는 한데요. 빙산은 이제 물량이 10%만 떠 있고 90%는 물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필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적 잡아도 좀 필기 나올 것만 요만큼만 공부해가지고 붙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쉬워 보이지만 하면 이만큼은 됐어야 문제가 어떻게 밑짝에 좀 깔려 있어야 요만큼 그래도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기복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처음엔 요거 보고 시작을 하셨겠죠. 아, 별겁네? 이러고 시작했다가 그게 아니군.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시게 됐잖아요. 이 시행착오도 잘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은 좀 더 좀 약간 여분이 좀 필요해요. 그것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10% 정도는 위를 위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면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기만큼 무지막지하진 않아요. 그죠? 약간. 그죠? 약간만 좀 여유 있게. 예컨대 희망 부처도 하나만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는 해두시고. 그죠?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뭐 정책도 하나만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하시고 뭐 5분 발표에서 공직가치도 적극성 한 개만 가지 마시고 딴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분으로 하나 정도 더 해두시고 시간 없으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고요. 나중에 돌려막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예, 공직가치 2개만 갖고도 돌려막을 수 있어요. 예, 묘안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에 막판에 말씀드릴 거고요. 무슨 말이냐? 조금만 좀 여유 있게 좀 준비를 좀 하시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걱정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많으셔서 이거는 좀 제가 Q&A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경험 과제가 우선입니다. 아까 말씀은 이게 40%라고 했지만 아까 5분 발표에 20%도 같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60%를 준비하는 개념이랑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 직무 좀 어디 부처 어느 부서 가고 싶은지 좀 정하시고 관련된 노력한 거 일도 없지만 노력한 것처럼 뭔가죠. 예, 뭐 뒷수습이라도 좀 하시고 영끌이라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뭐 영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답지 사례집들이 제 교재 사시면 교재도 들어가 있어요. PDF로 다 정리해서 놨어요. 여러분 합격생들이 땡땡 부처를 갈 때 무슨 과를 가고 어떤 노력을 막 써놨는지 답지들만 모여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교재에도 있고 예, 들어가 있으니까 뭐 강의 안 들으시다 그거 보시면 야 이렇게 구라들을 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적절하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좀 밑자락을 깔아두시면 거기다가 이제 본인 버전으로 좀 컨버팅 하시거나 약간 좀 추가하시거나 뭐 구성 내용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상업 5분 발표를 먼저 설명드리면 나중에 하시는데 순서상으로는 요거 다 있잖아. 이거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일단 밑자락으로 깔아놓고 자랑할 거. 그다음에 약간 우수 사례, 좋은 사례, 기관에서 뭐 잘 나가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처럼 요렇게 좀 한두 개 좀 끼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 과제가 조금 준비할 때 좀 힘들기는 한데요. 이거 한두 끝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4개 딱 나눠서 대표 문제 워크북에 실려 있는 것 중에 다는 아니고 뭐 작게는 한 10개, 15개 정도만 딱 하고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돌리자. 약간 이런 주의자로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 50%가 넘다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거에 대한 묘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걸 아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규정이나 현직은 이걸 이렇게 처리해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다라는 점만 명쾌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답지 쓸 때 내가 주무관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쓰기는 하나 쓰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말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질문에 하는 꼴이에요. 그냥 쓴 거는.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쓴 내용을 면접인이 안 보고 그냥 질문한 것처럼 생각하고 체크할 수도 있어요. 썼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건 알 수 없어요. 썼는데도 똑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면접에는 케바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례 외우고 규정 외우고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것만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답지가 그래서 제가 결론은 답지가 절반 이게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중에 답지에서 막 그냥 쪼물딱쪼물딱해서 뭔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고 정작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이에요. 얘가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전공 직렬은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안 묻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안 묻는 후기를 이거는 보시면 알게요. 전공 질문 좀 특별한 게 하는 게 없네. 땡땡 지금 뭐 많이 물었는데 물론 뭐 검찰이나 이러면 형사법 얘기 뭐 이런 것도 아냐 저런 것도 아냐 일부 물어볼 수 있어요. 또 과거에는 전공 비선택자분들이 많이 오셔 어떻게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냐 그래요. 뭐 그죠? 예, 뭐 그래가지고 간단히 좀 초보적인 것. 예, 초보적인 것들을 뭐 일부 좀 묻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 트랙 같은 개념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채우는 거고 뭐 잘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추가 질문이 이런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한두 개 좀 더 묻는 거죠. 물론 면접을 잘 보실 분들이라면 앞에 좀 빨리 해서 시간을 남겨서 이런 질문이라도 열심히 좀 받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내가 밀도 있게 답변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게 하자. 좀 어버버버 하지 않고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이게 주적인 것처럼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 저는 땡땡땡 소수증결인데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몰라도 돼요. 제 교재 사면 다 있어요. 그 없다는 정보도. 후기들도 아무리 아까 누가 극소수증결 물어보셨던데 후기 엄정했더니 5개나 있잖아. 뭐 물어봤는데 다 알잖아요. 그게 어디야 일단은. 됐죠? 그거는 일부라고요. 일부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 것처럼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정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이 공일한 프로토콜로 진행이 되는 거지 뭐 특정직은 뭐가 스페셜하고 더 공부해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어프로치 하시면 조금 핀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번째, 경험이 없다 소리입니다. 경험 없어요. 그냥 뭐라도 영끌해서 쓰시면 돼요. 이건 경험 과제 후기 사례집 조금만 보시면 뭐 다들 없네. 끝. 됐죠? 그래서 소소한 경험이라도 내가 이런 걸 보니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힘들어도 안 그만둘 사람이에요. 라는 소소한 예시의 근거로 경험이 필요한 것일 뿐, 뭐 해당되는 기관이나 내가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실무 경험이 있으면 자랑하면 돼요. 그 자랑하는 사람은 1, 20% 언더라는 뜻이고요. 그걸 실무 경험이 있다는 거나 경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 특별하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관심이 있나? 그냥 그걸로 그냥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는 걸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가중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봉사 10시간 있는 사람과 봉사 10,000시간 있으면 10,000시간 있는 사람이 좀 더 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10시간 했거나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착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착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착함 그래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1,000시간에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소한 거라도 어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좀 성의 있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성의 있게, 뭐 없다고, 없음 이렇게 쓰긴 그렇잖아요. 비슷하게라도 끌고 뭔가 좀 쓰시고, 그게 MSG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주시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뭐 면접 준비 기간도 평소입니다. 그죠? 지금도 평소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관련된 봉사나 체험이나 도우미 같은 거 하는 게 있으시면, 예, 뭐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 이제 현직들 이제 내부 메신저에 소문이 났나 보죠. 예, PT 음방은 와서 예, 알바생 모집하는 거 해도 된다고 그래서 막 오셔갖고 하는데, 뭐 아까 일장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격일 근무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응력이 빠르시군. 그래서 올인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올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뭐 그런 거 한 달 동안 풀타임 하시면 미흡 방지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무서에서 최소한 두세 분,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 정도는 면접위원으로 갑니다. 예,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그래서 미흡 방지권이라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뭐 커트라인도 우수를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래도 뭐 면접 준비로 힘들었을 텐데 와서 열심히 좀 했으니까 기특하다. 라는 것만 갖고도 뼈만 안 때리시면 미흡은 안 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시는데 이건 가성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가성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기회가 있어서 하셔서 좋긴 한데 그것도 가성비를 좀 따져보고 가성비가 좀 괜찮은 걸 하시는 게 낫잖아. 이해하셨어요? 그거 한다고 또 선생님 그거 하면 지방직 못 보는데 괜찮을까?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다른 걸로 보완하시면 돼요. 기관에 대한 관심을.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52세, 58세분 말씀드렸어요. 그죠? 19세 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국가직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 오케이? 그냥 여러분 준비하는 것만큼 평가를 받는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공이 있어요, 없어요? 또 기술직 분들 또, 예, 뭐 특정전에 제가 전공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데인데 건축 토목이 좀 많으실까요? 전산에 좀 많으실 테고 연예인이 뽑는데 하도 뽑아가지고 그래서 건축 토목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공자가 아닌 유관 전공 포함해서 비스름한 전공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전혀 엉뚱한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뭐 적게는 한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 됩니다. 후기를 보시면 알아요. 가만히 보시면 뭐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게 전공자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하지만 붙는데 별 이상 없습니다. 단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뭐 성의 는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뭣도 모르고 그냥 많이 뽑는다고 그냥 예, 도구나 카우나 온다 이런 느낌을 주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떨어뜨려야 될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술직 쪽에 지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그 경험과제 답지 사례집을 보시면 그런 눈으로 잘 보시면 아 이게 전공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뭘 가지고 연끌을 했나라는 거를 이제 보시게 돼요. 그런 걸 보고 좀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 뭐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제가 기억나는 게 7급 사례이기는 한데요. 뭐 해양대학교 조선학과 졸업하시고 배를 한 1년 타셨어요. 아니다 싶으셔서 왔는데 국가직에 조선 직렬이 없잖아요. 됐어요? 일행은 너무 빡셀 것 같아 이분이. 배를 1년 탔다니까? 그러면 또 원래 배 타는 게 기본 교육 과제기도 하고 할 게 없어서 그냥 가장 많이 뽑는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 뭐 배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 어떡하지?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묘안을 낸 게 뭘까요? 해양 플랜트 사업, 회수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시면서. 오케이? 제가 그때 배를 타고 바다를 좀 많이 해양 플랜트 사업 뭐 국가 지원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 해서 국토부를 가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럴듯하잖아. 이해하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든 이게 성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의.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 못해요. 하면 돼요. 아까 A4 한 장만 말씀드렸죠. 말은 여러분 후기 보시면 하시는 게 후기는 글입니다. 정리된 글. 녹취본이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글로 정리하는데 글로 정리하면 아무리 어버버해도요. 전부 다 청산 유수처럼 보입니다. 그건 글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후에 정리된 글. 이런 요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그 버벅버벅 다 합니다. 가면 또 쫄리잖아요. 또 면접위원들 특히 공무원분들 표정이 그렇게 막 밝으시고 호감형이 별로 없어요. 가시면 막 근엄하시고 예? 좀 이렇게 인생이 많이 풍파 있는 듯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계시면 쫄려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 말 편하게 뭐 이렇게 할 그런 그 각이 아니에요. 아까 파티션 보셨잖아. 거기서 무슨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뭐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기계적으로 묻고 기계적으로 답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냥 말 못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있는 얘기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 얘기는 잘 하시고요. 아까 말씀은 중얼중얼, 실습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꾸 중얼중얼해서 자꾸 입을 놀려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뭐 중간중간에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꼭 녹음해서 자기 거 꼭 들어보시고 이런 식의 좀 연습을 하시고 좀 검증하시면 뭐 말 못해서 뭐 떨어졌다, 뭐 너무 버벅해서 떨어졌다 이런 후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예. 일도 없습니다. 그죠? 말 잘하는 게 기본값이 아니고 어버버버 하는 게 기본값이다. 단 필요한 얘기만 효과적으로 그냥 하고 나오면 된다. 어떤 얘기? 체크를 받을 얘기들.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멘탈 게임 닥치면 다 잘합니다. 다음에 태도 자신감도 중요하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좀 긴데요. 본인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면접은 내 자랑하러 가는 거잖아요. 착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해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하는지 좀 알고 왔어요. 그죠? 제가 기여하는 고용노동부 짱, 국세청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하면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우수사례도 좀 찾아보시고 뭐 연결도 좀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내가 좀 해당되는 질문이 정해져 있으니 그 질문의 폼에 맞춰서 내가 그런 얘기만 잘 효과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특히 경험과제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지금 4년 차거든요. 이게 똑같이 온 게 4년째 아카이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 선배들이 어떻게 MSG, 예, 그죠? 은메다시다 이런 거 잔뜩 쳐놨는지 보실 수 있다고요. 떨어졌을까요? 안 그렇다고요. 맞는 것들을 가서 좀 벤치마킹 하시면 그죠? 아예 뭐 이거 다 붙는데 뭐 이런 좀 이런 마인드, 좀 편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면접을 절박하게 준비해서 잘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 비우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는데 제가 한 트럭, 한 세 트럭 정도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면접이 그래서 제가 멘탈 게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기하고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을. 오케이? 안정적으로. 자, 이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수는 어떻게 봤나요? 커트라인 분들, 특히 피라 붙으셔서 붙을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공학, 케미도 맞아야 되고요. 뭐 동점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달라요. 그래서 우수를 맞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스터디를 4개를 돌려서 우수를 받으면 스터디 10개라도 제가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죠? 뭐 강의 5만 강의 3개, 4개 들으시면 된다고 말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경험과제 공직카드를 쳐 바른다고 우수 받을 것도 아니고요. 예컨대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기관 봉사를 했다고 자동방으로 우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죠? 뭐가 좀 맞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단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잘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하자.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제가 희망 부처별로 다 적어놨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일행 부처가 어디일까요? 네, 문화부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중기부입니다. 아니면 교육부. 왜일까요? 여성분들이라서 그래요. 해수부, 산업부 이런 거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농림부. 내가 커트라인이면 정말 안 가는데 쓰겠어요. 보내줄 것도 아닌데. 조금 경험이 없더라도. 이해하셨어요? 그런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찾아봐야겠죠. 이런 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면접 강사한테 코칭 한두 번 받고 말려서 이런 거 좋다라고 칭찬받으면 우수를 받으면 제가 1만 번이라도 칭찬을 해드려요. 노량진에 100번 왔다 갔다 하시면 우수 받을 거면 10,000번이라도 오시라고 제가
예?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이제 독촉 전화도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서로 다 알잖아요. 내가 준비할 거면 딱 준비하면 된다는 말씀, 다르게 하자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몸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기관은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면접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성의 표시해야죠. 내가 오고 싶은 거에 간접적인 증빙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고 열심히 했다. 그만큼 내가 할 거고. 그래 이런 친구 오면은 뭐 좀 힘들어도 관두진 않겠네. 뭐 이런 거를 주는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되는 건 맞아요. 다시 말씀이 되는 건 맞고 좋기는 한데 그래야만 우수를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자동방으로. 이해했죠? 여기서부터 본인들이 이제 판단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그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좋게 생각을 하지만 면접인이 2명이잖아요. 한 명은 외부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방지하자고 해서 그런 면접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도 해요. 여튼 간에 그거는 좀 하시고요. 보면 좀 맨날 또 설문조사, 이게 좀, 원래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 수강생분들은. 뭐 설문조사를 갖고 돌려가지고 막 했더니 그런 걸 얘기하라고 열심히 한다고. 아, 그래도 작년에 많이 줄여서 작년에 제가 대놓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하라는 거는 다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뭐 갑자기 뭐 한다고 단톡방에다가 무슨 고용노동부면 뭐 근로 무슨 6일제에 대한 생각을 뭐 60시간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이래가지고 올리고 그게 무슨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고 면접학원에서 시켰구나 생각을 하지. 이해하셨어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 그런 걸 전문용어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꼼수. 본인이 절박한 건 알겠는데 뭔가 좀 꼼수를 부려서 뭔가 이게 내가 좀 어드밴티지를 얻겠다는 생각은 면접인이 보면 빤히 보이는 부분이니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것도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하실 거 없겠고요.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경험과제 첨삭해달라고. 제가 첨삭을 어떻게 합니까? 제 가족이면 할 수 있어요. 뭘 첨할지 뭘 삭할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경험답 주고 뭐가 좋는지 어떻게 하냐고. 경험답지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겠어요? 여러분이 자랑할 얘기를 얼마나 소화해서 성의껏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면접에 궁금한 걸 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첨하고 삭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밀도가 있는지 좀 뻔한 얘기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 있겠으나 그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후기 사례집 아까 답지들 몇백 개가 있으니 직렬별로 예를 들자면 아무리 적은지라도 수십 개는 있어요. 선배들은 어떻게 썼는지 고민을 했는지를 결과를 보시면 일단 비슷하게 미러링을 하세요. 먼저 생으로 써놓고 와서 어떻게 하고 하시면 가성비 떨어져서 못 해먹어요. 미러링을 좀 하시고 해주고 이 정도는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그죠? 뭐가 있냐 등등등. 단지 그냥 딸름 보내놓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첨삭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런 천리안이. 마치 첨삭을 받으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그냥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다음. 일단 떨어지는 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우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까 경우에 따라서 그냥 보통만 받더라도 여러 가지 추가 합격이나 등등등 요인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높고 그건 알 길이 없으니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냥 하는 데까지 그냥 하자. 주어진 여건에서 그 주어진 여건은 하루 24시간 다 면접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필기 공부하시고 저녁 때 와서 8시부터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공부하는 것도 최선인 거예요. 그 최선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하루 종일 하는 건 면접 준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루에 3시간 준비하는 건 대충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병행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과목 더 늘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딱 맞잖아요. 필기 과목 하나 더 늘었네. 나는 얼씨구나 좋네. 그런 느낌을 하시라고.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